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함께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고정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오페라에 대해서 준비했다면서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 포항 CBS에서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면서 푸치니의 라보엠 콘서트 오페라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페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창립 23주년 라보엠 콘서트 오페라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푸치니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인 라보엠은 젊은 예술가로 구성된 4명의 보헤미안들의 삶과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 콘서트 오페라에서는 라보엠의 대표 아리아를 비롯한 1막부터 4막까지의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포항 CBS에서 하는 콘서트 오페라는 연주회 형식의 오페라로 간단한 무대와 의상으로 공연하는 오페라인데요. 네, 콘서트 오페라는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반적인 오페라와는 내용과 음, 형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고 본격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오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오페라에는 뭐 마술피리나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투란도트와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 오페라라고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명한 오페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김장훈의 오페라는 알아 이러실 텐데요. 예. 실제로 우리는 오페라를 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페라가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 오페라는 익숙할 것도 같은데요. 네. 오페라 음악을 하나 정도는 분명히 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조수미 성악가가 부르는 오페라 마술피리의 예. 밤의 여왕의 아리아 음. 아아아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것도 들어보셨을 테고 네. 이 CF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시간 좀 내주오 갈 때가 있어 이 CM송도 네.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원곡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면서 네.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 학생이 이렇게 뭐 불러주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오페라라는 게 정확하게 그럼 어떤 거죠? 네, 오페라는 라틴어로 작품, 행위, 일들을 뜻하는 오푸스의 음, 복수형입니다. 예. 그러면 작품들, 행위들, 일들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페라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음, 오페라는 음악을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음악적인 요소부터 문학, 연극, 무용, 미술, 영상의 조명까지 음. 무대에서 가능한 모든 장르의 예술을 모두 합친 대규모의 종합 예술입니다. 네, 정말 이름에 걸맞는 오페라인데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오페라의 기원은 16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1597년 예술의 뜻이 있는 몇몇 귀족들이 카메라타라는 연구 음,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음악과 연극과 춤이 어우러지는 고대 그리스의 극을 되살리고자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독창을 주로 하고 4개의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음악극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것이 오페라의 시작으로 보지만 현재 보존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음, 오늘날 악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오페라는 1600년 프랑스 앙리 4세와 마리아 데 메디치의 결혼식 때 연주된 에우리디체입니다. 예. 이 작품도 카메라타 그룹에 있는 야코포 페리가 리누치니의 전원 목가극 에우리디체를 곡에 붙인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발음하기가 참 네,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렇게 이제 피렌체에서 시작된 오페라가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와 유럽의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18세기에 오페라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예.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창작돼서 무대에 올라간 오페라의 수가 무려 1000여 편에 이를 음. 정도입니다. 예. 당시 대표적인 장르였던 오페라는 경쟁 속에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부단히 진화를 해 나갔는데요. 예. 처음에는 궁정 안이나 귀족들을 위해 공연된 이 오페라가
어느덧 평민들에게도 즐기는 장르가 되었고요. 예. 오페라를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오페라만을 공연하는 전용 극장도 여러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예. 오페라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극장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이 오페라를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어가 아닌 원어로 불리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 오페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원어로 불렸다는 겁니다. 네. 이탈리아어로 불리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원어로 불러야 그 특유의 미묘한 어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등등의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이 차이 때문에 뭐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음.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작곡가가 자신의 모국어의 미묘한 느낌을 살려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예. 원어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요. 푸치니 투란도트의 유명한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가 있는데요. 원어로는 네순 도르마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노래를 네순 도르마가 아니라 만약 아무도 잠들지 마 이렇게 부른다면 어색한 느낌이 네. 들 텐데요. 네, 작곡가가 이탈리아 특유의 어감을 잘 살려서 네순 도르마라고 잘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외국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예. 감정이 잘 전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로 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오페라 하면은 뮤지컬도 떠오르는데 이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이게 둘 다 음악과 연기를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공통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페라와 뮤지컬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두 장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오페라는 대중성보다는 음악의 형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예. 반대로 뮤지컬은 이제 대중성을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페라는 원어로 불리지만 뮤지컬은 대사도 노래도 번역하고 개사해서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거죠. 예. 주제와 내용도 오페라는 신화나 고전적인 문학 작품에 바탕을 두지만 예. 뮤지컬은 고전에서부터 영화와 같은 현대까지 다양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또 오페라를 생각해 보시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맞습니다. 대사도 노래로 부르면서 하고요. 음. 반면에 뮤지컬은 뭐 간단한 악기나 혹은 녹음된 음악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예. 스피커로 목소리를 전달하잖아요. 대사도 일반적 연극처럼 대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분위기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페라와 뮤지컬 정말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게 오페라는 음악을 더 강조하고 뮤지컬은 대중성과 무대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드라마가 있는 음악,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드라마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린 이미 오페라 하면 가수, 예. 뮤지컬 하면 배우라는 호칭이 익숙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오페라를 관람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오페라를 보러 갈 때는 오페라를 보러 공연장으로 갈 때는 정장을 입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예. 정장 차림이 뭐 의무는 아니겠지만 깔끔하게 입는 게 예. 연주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이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래서 단정하고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복장 혹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복장을 꼭 예. 선택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노래가 좋다고 해도 중간에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박수를 쳐서는 안 되겠죠. 아, 예. 네, 그래서 오페라에서는 뭐 지휘자가 지휘대로 올라갈 때나 네. 무대에 막이 내려올 때 아리아, 중창 또는 합창이 끝날 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 시기에 맞게 네.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또 박수를 치면서 보통 뭐 브라보라고 외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로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오페라에서 공연이 마음에 든 관객들이 외치는 환호잖아요. 하지만 브라보만 있는 게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네, 남성 독창일 때는 브라보, 여성 독창일 때는 브라바, 남성 중창이나 남녀가 혼성일 때는 브라비, 여성 중창일 때는 브라베라고 환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은
어떤 오페라를 감상하든지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네, 그 오페라의 작곡은 누가 했는지, 이 음. 시대의 배경은 어떤지, 오페라의 줄거리나 등장인물, 유명한 아리아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알아본 다음에 감상을 한다면 예. 더 재미있는 오페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어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자막이 띄워지겠지만 자막을 보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무대도 보면서 내용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신이 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예습을 하시면 더 즐거운 관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습을 해서 또 때에 맞는 그런 응원, 환호를 하면서 오페라를 보면 좀 더 풍성하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